용서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신문을 마친 법원은 5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앞세워 밝힌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온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법원이 법적 평가를 언급한 건 혐의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점 등이 불법 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역사적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제대로 반대 의사를 펼칠 겨를도 없었던 2분짜리 회의, 대통령실 CCTV 속에 포착된 계엄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 없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해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유무죄를 따져볼 수 있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5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둘째,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강력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이 단 2명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말을 바꾼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되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귀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인용과 심우정 당시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거의 동일한 무게로 이 구속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고요. 저도 참 많은 그런 방송 출연을 합니다만은
뭐 이따 감찰관님도 말씀해 주시겠는데 대부분의 법조인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법조인들은 이거는 기각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던지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내란 특검 쪽에서 어제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사유가 하나 있고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다 포함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기각 사유를 다 이렇게 읽어보더라도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다들 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정재국 판사가 평소보다는 좀 길게 장황하게 이유들을 막 늘어놨어요. 근데 다 이제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유로 살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저는 이게 거를? 코걸이 귀걸이 그냥 코걸이. 판결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시간이 이제 이미 9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실은 그때 당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었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죠. 줄줄이 아마 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다 감옥행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 판사님의 성향이라든가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의 필요성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부를 확실하게 다시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무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라든가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행위들을 국민들 앞에서 그냥 보여줬었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계속 붕괴됐고 지금 이러한 장면들도 전 그러한 일환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실망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크다. 저도 오늘 법원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네. 특검이 지금 조금 당황한 네네. 상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약간 좀 서운해할 겁니다. 뭐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니까 약간 좀 서운하고 예상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다 보면 항상 암초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뭐 본인의 생각처럼 이렇게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기각될 가능성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플랜 B도 생각을 해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플랜 B는 뭘까요? 플랜 B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구속 기소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장 기각 사유 두 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장황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1,400일 그 정도를 총리 신분으로 보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부의장 역할을 그만큼 오래 했어요. 근데 어떤 국가원수가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말려야 될 최고 책임자가 한덕수 총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계엄이라는 걸 말리지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리가 이걸 못 말리면 아무런 책임을 안 물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률가들 평가에 의하면 법적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부분이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인멸을 우려 이거 얘기하는 게 위증 그 부분입니다. 위증하고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 왜냐하면 계엄 선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자유 헌법 질서를 통째로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혼자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저지른 행위를 그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극도의 저항을 해야 될 상황인데 법률 절차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내가 그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 절차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그걸 그냥 스스로 따라간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결정, 비헌법적인 결정, 반인권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법률적인 자리 뭐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 이런 변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둬야 예. 될 겁니다. 코몽이 아빠님이 박영식 에디터님 저랑 이민 가시죠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야 뭐 생각이 되겠습니다. 있으신? 예. 네, 코몽이 아빠님 진짜 개인적으로 가시면 좀 안 돼요. 연락을 하시는 걸로 두 분은. 아니 정말 근데 네. 이제 그 내란 전국 때 많이 썼던 진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안 나오면 진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어제 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이제 동일한 마음을 또 갖게 만들었고요. 사실 앞에서 이제 류호권 차관님이 설명 주신 대로 이게 사실 법률가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각 사유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늘 또 특검이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입장을 또 밝힌 걸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군사 쿠데타도 보면 한 사람의 권력자가 되고자 했던 또 독재를 하고자 했던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이 계엄이 성공할 수 없었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권력 주변인들, 소위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그 권력의 끈앞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성공을 했던 역사가 있어서 결국 자신의 사익 추구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한덕수도 내란 수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뭐 표현이 방조이지만 그 내밀한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법부가 영장 발부가 아닌 기각으로 특검의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특검의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밀도 있는 수사를 하려면 구속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게 우리 사법부라니 이거는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뭐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 주장에 대해서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청구서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대요. 유인천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예총 뭐 폐쇄하라 지시한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녹음이 된 게 아니니까 넣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대목보다는 아마 이제 유인촌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 그때 한예종을 비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정황 증거라든지 실제 뭐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특검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목은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장 청구를 너무 급하게 한 건 아닐까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 정도의 혐의 5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특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어제 그 한덕수는 말이죠. 구속영장 심사에서 CCTV까지 보여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이 선택적 기억력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뻔뻔하죠. 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고 대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조차도 그런 식의 거짓말로 뻔뻔하게 했고 또 본인이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총리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대부분 다 뭔가 증거를 위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또는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또 차기 권력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수사기관을 위축시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다 그런 것들이 통용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특검에서는 이 방조 혐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됐는데 너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방조 혐의야라고 했는데 저는 차후에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동이지 않았나? 이렇게라도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특검은 부작위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기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던 측면들도 부각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예. 플랜 B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특검이 염두에 두고 좀 더 보강을 해서 네. 그 부분의 어떤 관점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재청구를 해야 된다. 유빈님이 한덕수는 눈 가리고 하늘 없다고 하는 인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김앤장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김앤장에 올해 뭐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김앤장이 올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변호를 한 곳은 그 박성근 그 실장이 근무했다고 하는 그 바른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4명이 선임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한덕수 쪽에서 그 전 총리 쪽에서 그 부분을 자백을 했죠. 위증 부분을.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CCTV 기억 안 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참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짜쳐요. 제가 뭐
짜쳐. 뭐 여러 가지 우리 작가님께서 뭐 기름장어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에이. 그 노회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 노회하다는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부인하는 태도 사실 지금 이 기억하고도 쉽지 않지만 한덕수 전 총리 그 행동을 보면 내란 세력 척결을 방해한 행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했죠. 적극적인 추천과 또 임명 못한다고 하다가 탄핵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또 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들었죠. 맞아요. 그거 말고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 국가를 구원할 임무를 가지고 저 대통령 출마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방조 말씀하셨는데 사후방조라는 개념이 지금 뭐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방조를 처벌하는 법이 확실하게 있다면 이런 내란 세력에 있어서 이건 100% 사후방조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사실이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추천한 그 재판관들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정권 주요 그 내란 세력 주요 인물들과 통모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제처장 그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 네. 추천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추천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통모 관계를 추가로라도 특검이 좀 애를 써서 밝혀내 가지고 이 내란 세력의 그 수사, 내란 세력이 그 척결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좀 의율해서 재청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청구하려면 좀 뭔가 새로운 혐의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좀 재청구를 할 때 저 뭐 특별하게 보통의 경우에는 다시 재청구해도 됩니다. 의견 뭐 예를 들어 판사가 법적 판단을 완전히 그르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정 변경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저 지난번에 그 이봉관 회장 자수서 제출과 같이 이 좀 한번 특검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바로 좀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좀 천천히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일각에서는 그 한덕수 씨가 그 영장 청구 직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해버린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의 특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서 특히 판사님께서 높게 사지 않았나, 그래서 기각이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법리상 이미 과거에 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폐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거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또 맞아요. 보는 것이고, 여러 거짓말들이 반복되다가 뒤늦게 이제 8개월 만에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과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전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 돼요. 얼마든지 뭐 지금 이제 어제 구치소 밖을 나와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뭐 본인도 뭐 어쨌든 염치가 있고 양심에 찔렸는지 뭐 답을 하진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어느 순간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진술을 맞추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목들을 과연 그러면 정재욱 판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답답한 게 사실 이제 한덕수 영장이 기각되면서 원래 이제 발부가 됐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순들이 있었어요. 네. 추경호라든지 박성재라든지 또 잡아쳐놔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차고 넘쳤는데 이거 한덕수 이렇게 되면 약간 뭔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별개라고 보는 게 어찌됐건 뭐 같이 구속됐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 사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들도 그냥 다 힘을 잃을 거냐, 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이상한 지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주변부의 증언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이 표결 자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기류였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 또는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엮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박성재 법무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저는 핵심적인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한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국민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사법 체계라든가 법치주의 자체가 국민들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작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끼리끼리 그리고 약간 김앤장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관 또 전관 예우, 전관 특혜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에 어떤 최고봉으로 사법부가 기능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 부분까지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게 그 사법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게 다른 이제 기타 인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거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게요. 그리고 이거는 꼭 내란 세력뿐만 아니라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실제 뭐 공공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실제 대선 후보로 나가서 어떻게든 한번 내란 정당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손 잡고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있는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경호 수사라든지 뭐 기타 비상계엄 해제 가결을 방해하려고 들었던 여러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 한덕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또 추경호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도 높은 수사와 그 특검의 시간 제한과 제약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구속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던 시점부터 한 6개월 동안 계속 밥 먹듯이 거짓말하다가 내가 구속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인정해야지. 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 말이 맞아요. 이런 새로운 전기를 정재욱 판사가 마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사실 그 구속 사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공범 다수가 존재한다. 공범 사망관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재욱 판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나중에 가서 그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반성해서 인정한 게 아니고 본인 살려고 인정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걱정들 하시는데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추경호, 박성재, 특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좀 다릅니다. 이 지금 그 아시겠지만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 아닙니까? 근데 그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명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상민 장관이랑 같은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파견 지시를 했다던가 그다음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던가 출입국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던가 이런 지시를 한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그 출입국 관리 직원이나 교정본부 직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될 텐데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더 그 죄질이 높은 그리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법률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먼저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힘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보고 누구 이렇게 공모했을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많잖아요. 법률 그 보좌관들 있잖아요. 네. 다 전 법무부 장관조차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김주현, 네, 그런 분들 심우정, 네, 다 연결되어 있다고 최상목. 보기 때문에 아우 화딱지나. 아우 화딱지나. 거기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이런 그 영장 기각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심우정의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출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내란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내란 특별법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이미 오래전에 있어 왔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혁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그 개혁 과제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이제 챙겨가지고 뭐 지금 뭐 정성호 장관이니 뭐 당정 간에 말이 안 맞아서 논란인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건 디테일한 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 조직을 또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기소권 그거는 국회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이 정부 탄생하고 나서 가장 큰 목적은 내란 진압과 종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선결 과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직위원회 재판부 내지는 조위원회 이 사법부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결정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리가 원래 초반에 갖고 있었다가 그 이후에 뭔가 좀 손을 놓아버린 느낌이에요. 네. 뭔가 좀 긴장감이 떨어졌고 맞아. 뭔가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민주당에서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니까 저는 지금 뭐 직위원 뭐 사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룸사롱 논란 있잖아요. 그것도 매듭을 짓지 못했고 여전히 그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 직위원이고 구속 취소 인용을 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재욱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냥 차제에 특별재판부는 빨리 좀 국회에서 추진하셔가지고 제대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란은요 그냥 일반적인 범죄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냥 완전 최고조에 있는 중대 범죄예요. 그렇죠. 이게 국가- 만약에 네.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국 이민도 못 네. 가셨어요. 네. 이민도 못 가고 출입국 다 막히고 예? 실제로 지금 뭐 무슨 정상회담하고 무슨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맞네요. 나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국가 간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건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리고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경제 부국 이루고 그다음에 이 평화 관련된 것들을 민주주의 관련된 것들을 전 세계 만방에 그래도 본이 될 만한 것들을 쌓아왔는데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시도였고 또 특히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게 계엄선포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예 이제 정치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이나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정치적 반대파 몰살 이런 시도였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전 그래서 느슨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을 본인들도 지금 수거 대상에 포함될 뻔했잖아요. 사법부도 이게 저 다 수거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안기령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존심도 없냐?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사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게 그냥 이제 평소 다른 범죄를 다루듯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범죄예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내란 사건의 생각하거든요. 본질을 생각하면 그리고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은 재판이라든가 사법적인 그 처분이라든가 결정은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직위원 재판부는 계속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사법부로서 직위원 부장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쳐내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계속 그 국민들이 불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 재판이라는 게 이게 본안 나중에 그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달라서 수사의 필요성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한덕수의 행위로 인해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네. 그 행위로 인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지금이라도 지금 특검이 어떻게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공범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그러면 특별 재판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수사 경험이나 재판 경험이 많은 이런 그 특정 판사가 이 사건의 영장을 좀 일관되게 서로 모순되지 않고 좀 일관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영장 판사가 있다 보면 이게 뭐 좌충돌 될 수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주고 나중에 보석으로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고령이거나 이렇다면. 근데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제동을 걸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특검에서 한 말처럼 좀 납득하기 어렵고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예. 네, 재판부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내년 26년? 2027년까지예요. 27. 올해도 하네요. 아니 그건. 올해 남아 있고요. 네. 2027년 6월까지인데 그렇게 돼 버리면 어제 전 제일 섬뜩했던 게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내란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고 독재 국가가 될 뻔했던 대한민국에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할 지경인데 이 정도의 그 법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놀라울 지경이라 만약에 저희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나중에 윤석열 무죄 나오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판사가 거예요? 책임지나요? 직위원 책임 안 졌잖아요. 구속 취소되고 나서. 무죄는 안 되는데 그러면 석방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지금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거는 의심할 만하다니까. 한덕수의 기각을 본 심정은 구속 취소 시즌 맞아요. 2를 저는 보는 느낌이라
나중에 판사는 법리대로 했다. 원칙대로 했다 이러면 그 판사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떡할 거야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서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특별재판부가 맞고 내란 특별법이 빨리 가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댓글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배현수님께서 예.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그럼 탄핵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탄핵 판사 탄핵. 아무것도 네. 못 하니까요. 네, 네. 조희연 대법관도 좀 조희대. 어떻게 조희대. 네. 배현수님이 내용 필요 없다. 떡수 당장 구속. 코몽이 아빠님이 재구속 영장 청구 꼭 해야 됩니다.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께서 검찰 개혁보다 사법 개혁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오 맞아요. 영희님 특별 재판부 반드시 필요하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 실질 심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있었고, 근데 이게 그 기각 결정이 되게 일찍 났어요. 10시 전인가 예, 봐요. 9시 57분에 예.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관심도가 높은 거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12시 이것도 일찍 나왔어. 예. 기각이 됐는데 특검의 판단과 우리 정재욱 부장판사님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예. 좀 쪼개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달랐거든요. 예. 특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잖아. 맞아요. 사후적으로.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없애버렸잖아. 음. 이거 봐라.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특검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나 헌재에 나와갖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위증 많이 했잖아. 예,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한떡수 얘는 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높은 놈이다. 빨리 잡아 넣어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장 판사님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일단 1년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한떡수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이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 이것도 방어권 행사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시네 이분은. 네네. 그렇게 봤고 그리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주 무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는 총리 아니냐? 위헌 위법한 계엄 예. 가장 열심히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아, 그럼요. 근데 그거 막지 않았다. 심지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가지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까지 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판사님은 요게 이제 법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굉장히 또 관대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주의자가 좀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법원의 결정인데 뭐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영장 재판은 사실은 지금도 일종의 원님 재판 비슷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기각할 수도 있고 저런 이유로 발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한 거는 특히 이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 방조인지 아니면 내란의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혐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헌재와 국회에서의 위증, 그렇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나중에 만든 폐기. 거, 예. 그리고 폐기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네. 이런 거는 거의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혐의 대부분 내지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뭐 이래서 발부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기각 사유를 찾다 보니까 내란 방조가 맞아? 뭐 되는 거야? 이렇게 깨우뚱 하는 사유를 이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뭐 이유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사는 내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조금 일반 사람보다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재욱.
나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사건이 좀 식었어. 왜냐면 12월 3일 날 내란이 벌어지고 지금 8달 이제 좀 있으면 9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12월 말이나 뭐 1, 2월 달에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란의 충격이 와갖고 바로 국민들이 이제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사가 들어가서 파악하면 뭐 다 잡아들이는 쪽으로 갔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수사기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대로 수사를 할 만한. 그 사건이 이미 9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네. 약간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큰 이유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내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지 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런 이제 시각이 보는 좀 거 있는 아니겠느냐. 거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아니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은 저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죠. 조금 높다고? 아니 높다고 봤지. 네. 왜냐하면 다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지. 일단 사안이 네. 중대하고 그리고 그렇죠. 증거 인멸에 염려한 측면에서 이미 여러 번 거짓말하고 뭐 그렇지. 말을 계속 바꿨잖아요. 이게 하다가 핵심 아닌가요? 자기도 모르게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다 네. 있었다고 했다가 CCTV 나오니까 받긴 받은 번복하고. 것 같은데 뭐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저 정도 아니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발부돼야 돼요. 저 정도면 근데 돼야 돼. 발부하는 게 맞지 말씀처럼 않나 싶었죠. 우리 김용남 의원이 이제 사실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 의식이 없다. 이게 이제 법원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헌법을 기준으로 그 헌법의 체계 안에서 법률이 작동하고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능한다는 인식이 없어. 그렇죠. 지가 스스로 봉사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맞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리고 본질이라 봐. 교육 양성 과정에서도 그걸 강조해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헌법 강좌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배우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네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갔다 오면 좀 바뀌어요 다. 헌법 인식이 생겨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용남 의원이 사건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중동이 나발을 불었다고 해봐봐. 한덕수 이럴 줄 몰랐다. 노회한 관료의 최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마다 국민 속여 막 이런 거 기사 썼다고 해봐요. 이렇게 못하는구나. 발부하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사건은 도저히 기각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각될 수 없는 사건이 기각됐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그다음 2인자였잖아요. 그럼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한덕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군이나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한덕수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 영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초기에 영장을 그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이 사법부가 정말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장 재청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이거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구성을 했어요. 맞아요. 그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구성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약간 부작위범 비슷하게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 그러면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지위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 의무가 있느냐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여기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네. 뭐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더 붙여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덕수는 당연히 재청구해서 발부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한덕수가 계엄의 밤에 추경호랑도 통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은 유인촌이랑도 통화하고. 아마 추측컨대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로 일단 죄명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추가 수사를 구속 수사를 통해서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법원이 이용하는 빌미가 됐다는 게 박은정 의원님 말씀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 이제 보세요.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그냥 떠올려서 그러니까 뭐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가방모찌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뒤에서 의자 빼주고 복사해오라 그러면 복사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 혹시 가능할 수 있는 얘기야.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거지 그러면 그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가능한 논리를 지금 구사했어요. 네네네. 근데 박 의원 말씀한 것처럼 이 국무총리야.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럼. 근데 국무총리라는 자가 그 자리에서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 지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종이가 와서 뒤에 꽂혀 있더라. 이 정도 얘기 한 거는 그거 자체로 이거 구속사유예요. 이런 거를 국무총리라고 놔두면 나라를 어떻게 맡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는 아니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입증의 문제가 생기죠. 아,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 제가 봐도 영장 청구하는 특검의 설명이 약간 깨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작위범으로 구성한다는 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아, 네네네. 그러니까 부작위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이게 방조다. 이런 논리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지시문이 8페이지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전은 국무총리밖에 없는데 네. 적어도 1페이지부터 7페이지 아니면 표지가 뭐 1페이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전에 몇 페이지는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인촌 장관하고도 통화했고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장관들하고 통화한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뭔가 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자귀 법률적으로는 이제 부작위의 반대말을 자귀 실제 행동에 옮긴 거 부분을 찾아내서 내란의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지 이거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내란 방조다 이 논리로 청구하면 또 기각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도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부작위범이 당연히 됩니다. 그 방조 혐의도 저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란 특검하고 피의자 측하고 그러면서 그냥 정재욱 판사가 그냥 그런 식으로 법적 평가 뭐 이런 운운하면서 기각했는데 뭐 내란 그 방조든 중요임무 종사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 사후 계엄문 자기 맘대로 막 작성했다 폐기했다가 뭐 위증도 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 사실이고 매우 중대합니다.